안녕하세요. 오더플로우 교육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팔콘 트레이딩 멘토 에릭입니다. 이번 강의 영상에서는 오더플로우 핵심 개념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더플로우 기본 개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더플로우 트레이딩은 단순한 가격 움직임 분석을 넘어서 시장 내에서 실제로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바탕으로 수급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고급 트레이딩 방식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오더플로우 분석의 핵심 개념과 기술적 분석과의 차이점을 정리하고 전체 강의의 개요를 제공합니다. 왜 오더플로우 분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기존의 기술적 분석은 대부분 과거 가격 패턴, 이동 평균, 추세선 등 시각적 패턴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무엇이 일어났는가만 보여줄 뿐, 왜 그것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반면 오더플로우 분석은 실제 체결된 거래의 방향과 규모를 통해 가격의 움직임을 설명합니다. 자, 이는 곧 수요와 공급의 실시간 힘의 균형을 관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더플로우 분석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가격 이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을 읽는 기술, 고점과 저점에서 발생하는 수급 변화의 미세 신호 포착, 돌파나 반전 패턴에서의 실제 힘의 주도자 판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기술적 분석과의 차이점을 표로 확인해 봅시다. 기술적 분석의 주요 목적은 패턴 예측이며 오더플로우의 분석은 수급 추적입니다. 기술적 분석의 방법으로는 가격 패턴이나 보조 지표 활용이 있으며 오더플로우는 거래량, 불균형, 델타 분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과거 가격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하지만 오더플로우는 실시간 체결 데이터에 기반을 둡니다. 이번 강의는 오더플로우 분석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기초부터 실전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된 입문 교육 과정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먼저 경매시장 이론을 통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를 이해합니다. 자, 그 다음 시장 마이크로 구조를 살펴보며 매수와 매도가 실제로 어떻게 체결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문에 대한 유형과 시장 참여자 유형을 구분하여 누가 시장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합니다. 이후에는 실시간 오더플로우 분석의 함정과 한계점을 짚고 시장 조작, 허위 유동성 등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풋프린트, 볼륨 프로파일, CVD 등 오더플로우 핵심 도구들을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봅니다. 여섯 번째는 이 도구들을 조합하여 분석하고 실전 트레이딩 전략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학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더플로우 분석의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정리하고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단순히 가격을 따라가는 매매가 아니라 가격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을 읽어내는 분석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경매시장 이론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경매시장 이론은 오더플로우 트레이딩의 근본 철학이자 분석 체계의 이론적 기초입니다. 1980년대 피터 스타이들 마이어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경매시장 이론은 시장을 일종의 경매장으로 바라보는 개념이며 시장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를 통해 공정가격을 탐색해가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이 이론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중심으로 가격이 형성된다고 가정하며 이 균형점은 시간이 지나며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 변화에 따라 이동합니다. 경매시장 이론은 경제학의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매수자는 가능한 한 낮은 가격에 사고 싶어 하고 매도자는 가능한 한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 합니다. 이 두 세력이 합의한 가격이 바로 공정가치이며 이 지점이 곧 시장의 균형점입니다. 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균형점 또는 공정 가치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매수자와 매도자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시장에 대한 인식을 끊임없이 바꾸게 됩니다. 그 주요 요인은 거시 경제적 영향, 뉴스 이벤트, 시장 전체 심리, 그리고 기술적 요소가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정보가 등장하여 매수자와 매도자의 공정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면 시장은 불균형 상태에 빠지며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시장에는 항상 균형과 불균형 상태가 반복됩니다. 균형 상태는 가격이 일정 범위 내에서 횡보하며 매수자와 매도자가 대체로 만족하고, 불균형 상태는 새로운 정보가 유입되거나 수급에 큰 변화가 생기면 그 균형이 깨지고 가격은 새로운 공정 가치를 찾아 움직입니다. 이를 가격 발견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은 캔들 차트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가격이 균형 상태일 때 횡보를 형성하고 시장이 불균형에 들어서면 추세가 진행됩니다. 시장은 항상 균형과 불균형 상태를 반복합니다. 이제 경매시장 이론의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으로 거래의 중심입니다. 자, 그 다음 시간이 있습니다. 가격이 일정 구간에서 머무는 시간은 해당 가격에 대한 수용 수준을 나타냅니다. 오래 머무르면 수용, 빠르게 벗어나면 거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입니다. 네, 수용 또는 거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며, 높은 거래량은 시장이 해당 가격을 받아들였음을 의미하고 낮은 거래량은 거부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 가우시안 분포와 경험적 규칙을 보겠습니다. 경매시장 이론은 경제학과 통계학의 원리를 일부 차용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우시안 분포, 즉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는 데이터가 평균값을 중심으로 종 모양 곡선으로 분포하는 형태입니다. 시장 참여자의 대부분은 평균적인 가격을 선호하며, 이로 인해 거래가 중심 가격대에 집중되고 양극단에는 거래가 적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규 분포에서는 전체 데이터의 약 68%가 평균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트레이더들은 이 개념을 간편화하여 약 70%로 설정하고 이를 가치 영역의 범위로 정의합니다. 이 통계 기반의 개념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시장 분석에 중요한 함의를 줍니다. 시장이 정상적이고 조작되지 않은 상태라면 거래량은 평균을 중심으로 퍼지며 가우시안 형태에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거래량 분포가 치우치거나 비대칭이라면 수급이 특정 방향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다는 경고 신호로 해석됩니다. 즉, 가우시안 분포는 단지 거래량의 구조를 설명할 뿐 아니라 그 왜곡 정도를 통해 시장의 불균형 상태를 조기 감지할 수 있는 통계적 틀을 제공합니다. 가우시안 분포와 경험적 규칙 개념은 오더플로우 도구, 특히 볼륨 프로파일에서 적용됩니다. 볼륨 프로파일에서 가치 영역은 전체 거래량의 약 70%가 포함된 가격 범위를 의미하고, POC, 즉 폭은 해당 기간 내 거래량이 가장 많은 가격을 의미합니다. 균형과 불균형에 따른 가격 행동을 보면 가격은 균형 영역으로 자주 회귀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 이는 자속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균형 구간의 가치 영역 지점은 참여자들이 이미 공정 가치로 받아들였던 곳이므로 가격이 다시 그 영역에 도달했을 때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가격은 불안정한 상태, 불균형을 견디지 못하고 안정적인 상태, 균형으로 회귀하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러다 가격이 불균형 상태가 다시 진행되면 시장은 안정되지 않은 불균형 상태를 오래 견디지 못하고 새로운 균형점, 공정 가치가 형성될 때까지 가격을 이동시킵니다. 즉, 시장은 이러한 익숙한 가격대, 즉 균형에서는 천천히 움직이고 낯선 가격대, 불균형에서는 빠르게 반응하려고 합니다. 경매시장 이론은 오더플로우 분석의 이론적 기반으로서
시장의 거래 구조를 수급 간의 경매로 해석합니다. 이후에 배울 볼륨 프로파일, 풋프린트 차트, 델타 분석 등의 모든 오더 플로우 도구는 이 이론에 기반하여 설계되어 있으며 가격이 어떤 의도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읽어내는데 핵심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론을 실제 시장에서 구현하는 시장 마이크로 구조와 주문이 체결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주문 유형과 시장 참여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트레이딩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는 주문으로 시작됩니다. 이 주문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시장가 주문은 즉시 체결되는 주문이고, 지정가 주문은 특정 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대기하는 주문입니다. 지정가 주문은 다시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리미트 주문과 스탑 주문입니다. 리미트 주문은 현재보다 더 좋은 가격에 거래를 원할 때 하며, 스탑 주문은 특정 가격에 도달 시 시장가 주문으로 전환됩니다. 매수 리미트를 살펴봅시다. 네, 매수 리밋은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를 원할 때 사용하는 주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가격이 $100일 때 $95에 매수 리미트 주문을 낸다면 가격이 $95까지 하락해야만 체결이 진행됩니다. 이 주문은 더 낮은 가격에 사고 싶은 수동적 매수자의 의도를 반영합니다. 반대로 매도 리미트는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를 원하는 주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가 $100일 때 $105에 매도 리미트 주문을 내면 가격이 $105까지 상승해야만 체결이 진행됩니다. 스탑 주문도 보겠습니다. 네, 매수 스탑 주문을 보면은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에 도달하면 매수를 실행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이는 돌파 거래를 노리는 전략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대체로 추세 방향에서 수렴 패턴 돌파, 그리고 지지선 및 저항선 돌파 거래가 있습니다. 예로 현재가가 $100일 때 $105에 매수 스탑을 설정하면 가격이 $105를 넘어갈 때 시장가 매수로 전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도 스탑 주문은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에 도달하면 매도를 실행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주로 손절, 스탑로스 설정에 사용되며, 예를 들어 현재가가 $100일 때 매수 진입을 했고 $95에 매도 스탑을 설정하면 $95 도달 시 시장가 매도로 체결이 됩니다. 이러한 주문 유형은 리스크 관리, 진입 전략, 돌파 추종 전략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사용되며, 오더플로우 분석에서는 이 주문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로 해석합니다. 또한 시장 참여자는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격적 참여자는 시장가 주문을 사용하여 즉시 거래를 실행하고 가격을 움직이려는 트레이더입니다. 이들은 유동성을 소비하며 가격을 돌파하거나 빠르게 진입 및 청산하려는 의도로 행동을 합니다. 주로 급등 구간에서 돌파 매수를 시장가 주문으로 진입하는 트레이더를 말합니다. 그리고 수동적 참여자도 있습니다. 네, 이들은 리미트 주문을 활용하여 특정 가격에 거래되기를 기다리는 트레이더입니다. 이들은 유동성을 공급하며 일반적으로 더 나은 가격 조건의 거래를 희망합니다. 주로 조정 구간에서 특정 지지선에서 매수 리미트 주문을 미리 걸어두는 트레이더를 말합니다. 이 두 참여자는 항상 서로의 거래 상대방이 되며, 거래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시장가 주문과 리미트 주문의 관계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시장가로 매수하려는 참여자는 반드시 해당 가격대에 매도 리미트 주문이 존재해야 체결이 됩니다. 반대로 시장가로 매도하려면 매수 리미트 주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주문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시각화한 것이 바로 오더북과 둠입니다. 오더북은 현재 시장에 대기 중인 리미트 매수 및 매도 주문들을 가격대별로 나열한 표로, 좌측은 매수 리미트, 우측은 매도 리미트입니다. 이제 DOM 돔을 보겠습니다.
자, 이 돔은 오더북과 유사하나 각 가격대에서 주문 수량을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시장 깊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도구를 통해 트레이더는 어디에서 유동성이 몰려 있는지, 어떤 가격대에서 거래가 집중되고 있는지, 잠재적 저항 및 지지 레벨이 어디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구들은 주문의 실제 체결이 아닌 대기 중인 의도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후 챕터에서 다룰 여러 조작 방식에 의해 가격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 실시간 오더 플로우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시간 오더 플로우 분석 도구 오더북, 그다음에 돔은 시장의 유동성과 거래 의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문 조작 가능성. 두 번째, 실시간 도구는 의도만 보여줍니다. 이것은 체결이 아닙니다. 세 번째, 시장 참여자 다양성으로 인한 방향성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TC 및 다크풀 거래로 인한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자, 그럼 먼저 주문 조작 가능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시간 주문 데이터는 종종 고의적으로 시장에서 왜곡되며 스푸핑, 레이어링, 페인팅 더 테이프, 아이스버그 주문 등 이와 같은 네 가지 조작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주문 조작의 첫 번째 스푸핑을 보겠습니다. 스푸핑은 대규모 리미트 주문을 걸어 유동성처럼 보이게 만든 후 체결 직전에 취소하는 행위로 이는 다른 트레이더에게 잘못된 수요와 공급 신호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트레이더는 S1에서 S3 구간에 허위 매도 주문을 넣어 오더북에 강한 매도 압력, 즉 공급 과잉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다른 트레이더는 이를 보고 가격이 곧 떨어질 것 같다며 매도 우위 심리에 편승합니다. 실제 시장은 하락해서 M1 가격대에 도달하게 되고 트레이더는 M1에서 숏포지션을 청산을 하며 수익 실현을 하고 이후에 허위 매도 주문은 모두 취소됩니다. 자, 그 다음 주문 조작의 두 번째 레이어링을 살펴봅시다. 레이어링은 여러 가격대에 계층적으로 허위 주문을 배치하여 수급의 착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트레이더는 L1에서 L5 구간에 작은 매수 주문을 계층적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이후 오더북을 본 다른 트레이더들은 수요가 많아 보이는 상승 가능성 있다는 심리적 착시에 빠지게 되고요. 실제로 매수 심리가 유입돼서 시장가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트레이더는 T1 가격대에서 모든 보유 포지션을 매도 체결하고 L1에서부터 L5 구간에 걸어둔 모든 허위 매수 주문을 취소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주문 조작의 세 번째, 페인팅 더 테이프를 보겠습니다. 페인팅 더 타입은 소량의 시장가 주문을 반복 실행해 체결 데이터를 조작하여 거래량 증가 혹은 방향성을 위장하고 가격이 마치 강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거래를 발생시키는 조작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트레이더는 L1에서 L5 구간에 일부는 실제 체결되고 일부는 미체결로 남는 매도 주문을 다단계로 배치합니다. 자, 이러한 체결 흐름은 매도세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이를 본 다른 트레이더들은 매도세가 강하구나, 하락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해서 따라 매도하거나 매수를 피하게 됩니다. 자, 결국 가격은 점차 하락해서 T1 구간까지 내려오게 되고요. 트레이더는 이 구간에서 실제 포지션을 청산하게 됩니다. 자, 그 후 상단에 쌓아둔 L1에서부터 L5의 매도 주문은 전부 취소가 됩니다. 이 전략은 단순히 허위 주문만 걸었다가 취소하는 레이어링과는 다르며 실제 체결을 일부러 발생시켜 타임 앤 세일즈 상 거래 흐름을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처럼 페인팅 더 테이프는 의도된 체결 흐름과 일부 자전 체결을 통해 거래량과 방향성에 대한 착시를 만들어 다른 참여자들의 행동을 유도한 뒤 자신은 유리한 가격에서 청산하는 조작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 조작의 네 번째 아이스버그를 보겠습니다.
아이스버그 주문은 주문량의 일부분만 오더북에 노출시키고 나머지는 숨겨 거래 의도를 감추는 방법입니다. 특히 고빈도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이러한 조작을 밀리추 단위로 자동 실행할 수 있어 리테일 트레이더는 실시간 오더 정보를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고빈도 알고리즘은 특정 가격에 총 50개의 매수 주문을 넣되 오더북에는 단 5개만 노출되게 표시 주문량을 설정하고 이 5개가 체결될 때마다 자동으로 다음 5개가 다시 노출되어 마치 자동으로 리필되는 느낌입니다. 리테일 트레이더는 작은 매수만 있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고래가 조용히 50개를 다 매수한 것이고 이후 가격이 올라가면 T1에서 이 추종 매수자들이 새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구조적 한계와 위험의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실시간 도구는 의도만 보여준다입니다. 즉 오더북과 돔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대기 중인 주문의 의도만을 보여줍니다. 실제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는 유동성이 허상일 수 있습니다. 조작된 리미트 주문이 많으면 시장의 진짜 강세 및 약세를 잘못 판단할 위험이 높아지고 따라서 실시간 오더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매수 및 매도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구조적 한계와 위험의 세 번째를 살펴봅시다. 시장 참여자 다양성으로 인한 방향성 왜곡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장에는 단순한 투기자뿐만 아니라 해저와 차익 거래자가 있습니다. 해저는 리스크를 회피를 목적으로 거래하고 차익 거래자는 가격 차이를 이용한 동시 매매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주문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거래량 증가나 체결만으로는 시장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한계와 위험의 네 번째, OTC 및 다크풀 거래로 인한 투명성 부족을 보겠습니다. 자, OTC는 거래소 밖에서 은행 또는 기관과 이 기관 간 직접 이루어지는 대량 거래로 이것은 시장 참여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크풀은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거래를 은밀히 처리하는 플랫폼을 말하고요. 미공개 주문으로 인해 실시간 유동성 정보와 정확도가 크게 낮아집니다. 이러한 거래들은 실시간 오더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전체 유동성의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실시간 분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네, 실시간 오더 플로우 분석은 높은 민감도와 반응성을 제공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데이터 조작 가능성이 높으며 그리고 실제 체결인 아닌 의도만을 보여주며 참여자 성격에 따라 거래의 방향성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공개 거래로 인한 숨겨진 유동성이 존재하고 따라서 트레이더는 실시간 도구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주문이 체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오더 플로우 분석 도구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 오더 플로우 도구의 이해를 보겠습니다. 실시간 오더 플로우 분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오더 플로우 도구입니다. 이 도구들은 실제로 체결된 거래만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각화하기 때문에 실시간 오더북의 조작 또는 왜곡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대표적인 오더플로우 도구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풋프린트 차트, 볼륨 프로파일, 누적 볼륨 델타입니다. 이 도구들의 공통점은 시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체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량과 가격 움직임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트레이더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합니다. 어느 가격대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발생하는가? 어떤 가격대에서 매수세 혹은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는가? 시장이 흡수 또는 개시 패턴을 보여주는가? 고점 또는 저점에서 거래량이 감소하거나 확산되는가? 풋프린트 차트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풋프린트 차트는 하나의 캔들 안에서 각 가격대별로 실제로 매수와 매도가 얼마나 체결되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자, 쉽게 말해 어느 가격에서 누가 더 강하게 거래를 밀어붙였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이 차트는 실제로 체결된 거래 데이터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더북처럼 조작되거나 사라지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만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차트를 통해 공격적인 매수 및 매도 흐름의 강도, 매수 및 매도 간의 힘의 불균형, 가격과 체결량 간의 다이버전스, 이런 같은 이런 중요한 단서를 풋프린트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캔들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전 전투 상황을 엑스레이처럼 안쪽까지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볼륨 프로파일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봅시다. 볼륨 프로파일은 여러 개의 캔들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어느 가격대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보통 차트는 시간이 흐르는 방향으로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볼륨 프로파일은 세로축, 즉 가격축을 따라 거래량을 수평 막대 그래프로 그려줍니다. 이걸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가격대에 거래가 집중되었는지,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가격을 공정 가치로 여겼는지,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POC, 즉 포인트 오브 컨트롤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폭이라고 부르고, POC는 가장 거래가 많이 된 그 가격을 의미하며 시장이 여기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중심 가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치 영역이 있습니다. 이는 전체 거래량의 약 70%가 모인 가격대 구간으로 이 범위 안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대체로 만족하며 거래가 오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특성도 있습니다. 네, 고유동성 영역, 즉 거래가 많은 가격대는 가격이 자석처럼 끌려 들어오는 경향이 있고, 저유동성 영역, 거래가 거의 없었던 가격대는 가격이 그 구간을 빠르게 통과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마치 그 공간을 피하려는 것처럼 이 특징을 이해하면요, 네, 지지 및 저항 구간을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돌파나 이런 반전 시점도 더 전략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누적 볼륨 델타, 줄여서 CVD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선 이 CVD는 캔들 차트 유형과 그다음에 라인 차트 유형의 CVD가 존재합니다. 자, CVD는 말 그대로 일정 시간 동안 시장에서 실제로 매수된 양과 매도된 양의 차이를 누적해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줄다리기를 하는데 지금 어느 쪽이 더 밀고 있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지표는 이 선이 위로 올라가면 매수세가 강하다는 뜻이고 아래로 내려가면 매도세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CVD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가격의 움직임과 비교했을 때 다양한 숨은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더플로우 도구인 풋프린트, 볼륨 프로파일, CVD, 이 도구들은 각각 따로 사용해도 충분히 강력하지만 함께 조합해서 사용하면 분석의 힘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각 도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간략히 정리해 보면, 풋프린트 차트는 하나의 캔들 안에서 가격대별로 매수와 매도가 어떻게 체결됐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매수 및 매도 중에 누가 더 공격적으로 밀어붙였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볼륨 프로파일은 여러 캔들에 걸쳐 어느 가격대에 거래가 가장 많이 집중되었는지, 즉 시장 참여자들이 공정하다고 여긴 가격 구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이 끌려갈지 튕겨 나올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CVD는 일정 기간 동안의 매수와 매도 세력의 힘을 누적해서 보여주는 흐름 지표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쪽이 힘을 쌓고 있는지, 가격과 수급의 다이버전스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도구를 하나의 퍼즐처럼 조합하면 단순히 지금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가 아니라 왜, 누가, 어디까지라는 진짜 중요한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오더플로우 도구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풋프린트 차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풋프린트 차트는 시장에서 실제로 체결된 거래 데이터를 가격대별로 시각화해주는 고급 오더플로우 도구입니다.
일반적인 캔들 차트는 단순히 시가, 종가, 고가, 저가만을 보여주는 반면에 풋프린트 차트는 각 가격 레벨에서 매수와 매도 체결량을 모두 표시합니다. 이는 마치 캔들의 엑스레이를 찍는 것과 같아 진정한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풋프린트 차트의 기본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각 풋프린트 캔들은 좌우 양쪽 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왼쪽 열, 이는 비드 측입니다. 비드는 해당 가격대에서 발생한 매도 시장가 주문 체결량을 말하고요. 즉 수동적 매수자에게 체결된 물량, 이는 매도 공격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열 에스크는 해당 가격대에서 발생한 매수 시장가 주문의 체결량을 말하며 이는 수동적 매도자에게 체결된 물량, 즉 매수 공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격 레벨에서 오른쪽 열, 즉 에스크 측에 6.88M이 계약이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가격에서 6.88 밀리언 계약이 매수 시장가 주문으로 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고거래량 노드, 줄여서 HVN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HVN 또는 COT라고 부르며 이 개념은 간단합니다. 풋프린트 차트에서 보면 한 캔들 안에 가격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정 가격대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거래량 노드 HVN입니다. 쉽게 말해 시장에서 가장 많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만나는 가격, 즉 가장 치열하게 싸운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 고거래량 노드는 시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격이 다시 이 구간에 오면 지지나 저항 역할을 하며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매수자든 매도자든 다시 그 가격대에서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더 입장에선 진입에 대한 타이밍이나 손절 위치를 잡는데 매우 유용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불균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풋프린트 차트를 보면 각 가격대에서 매수와 매도 체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특정 가격대에서 한쪽 방향의 체결량이 다른 쪽보다 훨씬 많았을 경우입니다. 불균형은 좌측에서 우측 대각선으로 읽으며 300% 이상 발생할 때 시장에서 불균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격에서 여기서는 비드를 보겠습니다. 매도, 즉 비드 체결량이 152.19K인데 바로 위 가격이 매수 에스크 체결량은 611.05K이다. 이거는 매수 쪽이 3배 이상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불균형 상태라고 부릅니다. 즉 누가 봐도 매수자가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자리라는 뜻이죠. 이런 불균형이 생긴 가격대는 추세가 형성되거나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는 풋프린트 차트에서 이런 불균형이 반복적으로 쌓이는 위치를 유심히 지켜보고 진입 타이밍이나 추세 확인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델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델타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그 캔들 안에서 실제로 매수된 양에서 매도된 양을 뺀 값입니다. 매수 체결량이 더 많으면 양수 플러스 델타, 매도 체결량이 더 많으면 음수 마이너스 델타입니다. 그래서 델타를 보면 그 캔들 안에서 누가 더 힘이 셌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델타가 플러스 3000이라면 매수자가 3000 계약만큼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뜻이고요. 델타가 마이너스 2500이라면 매도자가 더 많은 힘을 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델타 값이 항상 캔들의 방향과 같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캔들은 위로 올랐는데 델타는 오히려 음수라면 이건 매수세가 밀리면서 올랐다는 의미로 다이버전스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캔들은 음봉 캔들로 하락했는데 델타가 양수라면 매도세에 흡수되면서 매수세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델타는 단순히 수치로만 보는 게 아니라 캔들의 모양과 함께 비교해서 읽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번에는 가치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시장 참여자들이 이 가격이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가장 많이 거래한 구간을 뜻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의 풋프린트 캔들 안에서 전체 체결량 중 70%가 집중된 가격 범위를 우리는 가치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네, 70%는 통계에서 말하는 정규 분포, 즉 가우시안 분포 개념에서 왔습니다.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거래가 중심 가격대에 몰리게 되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잡은 게 약 70%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정한 가치가 형성된 영역, 즉 균형이 이루어진 가격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시장 참여자들이 대체로 이 가격에 만족하고 거래하는 중이라는 뜻이고요.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 가격은 과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가격을 탐색하려는 움직임 또는 즉 추세가 바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치 영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파악하면 우리는 지지 및 저항뿐만 아니라 추세의 시작점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풋프린트 차트에서 매수 및 매도 주문이 실제로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살펴봅시다. 먼저 기본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네, 매수 시장가 주문이 체결되면 이것은 SQL에 표기가 됩니다. 매도 시장가 주문이 체결되면 이거는 BDR에 표기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실전 매매와 연결하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롱 포지션을 보유 중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손절이 걸리면 자동으로 매도 시장가 주문이 나가게 되죠. 그러면 이 체결은 BDR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익절은 미리 설정한 매도 리미트 주문에 누군가가 매수 시장가 주문으로 체결해 줍니다. 자, 이 경우에는 SQL에 표시가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네, 지금 시장에서 누가 매수 공격을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건 누군가의 익절이었다. 누가 강하게 매도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누군가가 손절로 시장에 나간 거였다. 이처럼 익절과 손절 청산도 시장가 주문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풋프린트 상에서는 마치 새로운 매수 및 매도 공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풋프린트 분석을 할 때는 단순히 시장가 체결량만 보지 말고 그 거래가 진입인지 청산인지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를 함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풋프린트 차트에 나타나는 체결 데이터는 사실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캔들 안에서 매수 체결량이 많다. 즉 SQL에 수치가 크게 찍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걸까요? 네,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게 누군가의 숏 포지션 청산, 즉 손절이나 익절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풋프린트 창에서는 강한 매수 불균형이 나타났는데 가격이 그 아래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거나 오히려 반등한다? 이건 단순한 매도 공격이 아니라 매수 쪽에서 흡수가 일어나고 있다는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나타난 상황, 맥락, 그리고 흐름을 함께 읽어야 풋프린트 해석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풋프린트를 분석할 때는 꼭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체결은 진입인가 청산인가? 두 번째, 이 가격대는 시장에서 지지인지 저항인지 아니면 공정가치 영역인지. 세 번째, 델타나 불균형이 실제 가격 움직임과 어떤 연결성을 보여주는지. 이런 맥락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풋프린트는 단순히 숫자만 많은 복잡한 표로 보일 뿐입니다. 네, 하지만 맥락을 함께 읽으면 매수와 매도 사이의 진짜 싸움, 그 전략과 심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누적 볼륨 델타의 개념과 활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누적 볼륨 델타는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서 체결된 매수량과 매도량의 차이를 누적해서 계산한 지표입니다. 즉
매수 시장가 주문의 체결량에서 매도 시장가 주문의 체결량을 뺀 값을 시간 순서대로 누적하여 시계열로 표현한 것입니다. CVD의 작동 원리로는 매수 시장가 체결 주문이 많으면 CVD는 올라갑니다. 즉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힘이 우위에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매도 시장가 체결 주문이 많으면 CVD는 내려갑니다. 이것은 공격적인 매도세가 강하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델타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델타는 한 개의 캔들 안에서 매수 및 매도의 힘을 보여주는 순간 데이터라면, 자, CVD는 이 힘이 시간에 따라 얼마나 쌓였는지를 보여주는 흐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CVD를 보면 지금 매수세가 점점 더 쌓이고 있는지 아니면 매도세가 서서히 우위를 잡고 있는지 그 누적된 힘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네, 이유는 가격 움직임과 CVD의 흐름이 다르게 간다면 시장에서의 경고 신호, 즉 다이버전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이버전스는 추세 전환의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CVD는 단순한 보조 지표가 아니라 거래의 진짜 힘을 추적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가격은 고점을 높이며 올라가고 있는데 CVD는 오히려 고점을 낮추고 내려가고 있다면, 자, 이는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다이버전스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를 매수 소진 상태로 해석하고 하락 반전의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반대로 가격은 잘 안 오르거나 저점을 낮추는데 CVD는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올라간다면, 자, 이는 매도 소진이 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매도세가 약화되면 상승 반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 이렇게 CVD는 가격 뒤에 숨어 있는 힘의 방향과 변화를 표착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CVD는 단독으로도 강력한 신호를 줄 수 있지만 앞서 배운 풋프린트 차트와 같이 사용하면 공격적 주문의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고, 볼륨 프로파일과 함께 보면 시장의 구조적 수요 및 공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구조적 수급의 핵심 도구인 볼륨 프로파일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볼륨 프로파일 개념과 활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볼륨 프로파일은요, 네, 특정 기간 동안 각 가격대에서 실제로 체결된 거래량을 수평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시간 흐름보다는 가격 수준에서의 거래 집중도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언제 거래되었는가 보다는 어디에서 거래가 집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지지와 저항의 핵심 구간을 파악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볼륨 프로파일의 기본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가치 영역과 가치 영역을 벗어난 영역, 그리고 POC가 있습니다. 가치 영역은 거래량의 70%가 집중된 구간이며, 가치 영역 내에서는 POC, 즉 거래가 가장 집중된 구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가치 영역을 벗어난 영역은 저거래량 영역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볼륨 프로파일의 POC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POC는 포인트 오브 컨트롤의 약자로 분석 구간 내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발생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동의한 공정 가치를 말하며 향후 가격이 이 영역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재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석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으로 볼륨 프로파일의 가치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치 영역은 전체 거래량의 70%가 집중된 가격 구간입니다. 네, 이는 가우시안 분포의 70%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치 영역은 시장의 균형을 이루던 영역으로 해석하고, 이곳은 지지 또는 저항의 핵심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치 영역에서 존재하는 가치 영역 상단과 가치 영역 하단을 살펴봅시다. 가격이 가치 영역에 머물고 있다면, 자, 이는 균형 구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가격이 각각 가치 영역의 상단 또는 하단 경계선의 경계를 벗어난다면 불균형 상태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으로 고거래량 구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거래량 지대. 이것은 특정 구간에서 많은 거래량이 집중된 가격 레벨을 의미합니다. 네. 고거래량 지대는 가치 영역 내에서도 존재하며 가치 영역을 벗어난 지점에서도 존재합니다. 고거래량 지대는 유동성이 풍부한 구간이며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며 공정하다고 여긴 가격으로 가격이 균형을 이뤘던 지점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거래량 지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거래량 지대는 과거에 이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가격에 대한 구간을 의미합니다. 이 구간은 수요 및 공급이 맞서 싸우는 그런 저항이 적고 유동성이 부족하여 가격이 빠르게 통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브레이크아웃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저항 또는 지지가 없기 때문에 지지가 없이 이렇게 급하게 위나 아래로 빠르게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높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볼륨 프로파일을 활용하여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가격을 탐색 중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왼쪽에 보이는 볼륨 프로파일에서 거래량이 집중되어 있는 구간, 즉 전체 거래량의 약 70%가 집중된 가격 범위를 우리는 VA, 즉 Value Area라고 해서 가치 영역이라고 배웠죠. 네. 그렇다면은 이 VA를 기준으로 시장의 상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가격이 VA 내부, 즉 공정가치 영역 안에서 머무르고 있다면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 가격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땐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다. 다시 말해 밸런스 마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가격이 VA의 바깥쪽으로 벗어나게 된다면 자, 이는 시장이 기존의 공정 가치를 거부하고 새로운 가격대를 탐색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를 디밸런스 마켓, 즉 불균형 상태, 즉 새로운 가격 탐색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VA를 중심으로 가격이 안에 머무르는지 또는 밖에 머무르는지에 따라 시장의 현재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대응 전략도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볼륨 프로파일을 활용한 지지와 저항 구간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서 시장 참여자들이 공정가치로 받아들인 구간을 공정가치 영역 VA라고 배웠고 그 안에서도 가장 많은 거래량이 형성된 단일 가격 폭, 즉 포인트 오브 컨트롤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러한 핵심 가격 레벨들 포크나 그다음에 VAH, VAL 이 명칭들은 단순히 과거의 정보가 아니죠. 네. 미래 시장에서도 가격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신뢰도 높은 지지 및 저항 레벨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레벨들은 과거에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거래하고 공정하다고 판단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향후 가격이 다시 이 구간을 접근했을 때 시장 참여자들은 같은 방식으로 방어하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로 인해 지지선 또는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예시 차트를 보면요. 현재 POC가 표시된 가격대는 과거에 거래량이 집중되었던 중심축이고 가격이 이런 POC를 재평가했을 때 저항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볼륨 프로파일에서 가장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는 구간, 즉 저거래량 지대를 활용한 브레이크아웃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LVN 이 저거래량 지대는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를 꺼려했던 구간, 즉 가격을 거부했던 영역입니다. 이 말은 곧 해당 가격대에 유동성이 적고 주문도 얇게 쌓여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 구간은 가격이 한번 진입하거나 돌파하게 되면 저항이나 지지 없이
빠르게 가격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브레이크아웃 구간입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LVN 하단을 돌파하자마자 수직에 가까운 하락이 빠르게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LVN은 단순한 저거래량 구간이 아니라 속도와 방향성 모두 급변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물론 단순히 LVN 하나만으로 트레이딩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버프린트 차트와 불균형 또는 CVD와 같은 체결 중심의 오더플로우 도구들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VN 돌파 직전 구간에서 강한 매도 불균형이 형성되고 동시에 CVD가 하락 방향으로 전환된다면 매도 세력이 유리하게 주도권을 잡았다는 추가 근거가 됩니다. 이처럼 오더플로우 기반 도구들을 이 LVN과 함께 분석하면 브레이크아웃 트레이딩의 신뢰도와 그 정확도를 모두 높일 수가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 LVN은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가격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 반응의 틈입니다. 이 틈을 어떻게 포착하고 언제 대응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 볼륨 프로파일이 단순히 거래량을 시각화하는 도구가 아니라 가격 구조 자체를 해석하고 시장의 균형과 불균형을 판별하는 핵심 분석 도구임을 살펴봤습니다. POC, 그다음에 VAH, VAL 이런 같은 기준 가격은 과거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로 거래를 집중시킨 가격, 즉 공정한 가치로 인정받았던 구간이며 향후에도 강력한 지지 또는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거래량 지대인 LVN은 가격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으로 브레이크아웃 전략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볼륨 프로파일은 단순히 거래량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시장의 흐름과 구조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 풋프린트 차트, CVD, 그다음에 볼륨 프로파일 등 오더플로우 분석 도구들을 어떻게 통합하여 실전 전략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트레이딩의 정확도를 높이는 다중 조건 분석의 핵심 구조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더플로우 도구 통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분석 도구들을 활용하면 단순히 가격만 보고는 알 수 없는 전략적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나 매도 진입 타이밍을 정확히 잡고 싶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매수 진입 타이밍 포착 상황을 살펴봅시다. 자, 캔들 차트를 봤더니 특정 지지 레벨에서 가격이 동일선상의 저점을 형성하였습니다. 이때 풋프린트 차트를 확인해 보면 지지 레벨에서 300% 이상의 연속적인 매수 불균형이 나타나며 시장가 매수 공격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자, 동시에 가격은 동일선상의 저점이지만 CVD 지표도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다면 즉 매수세가 계속 쌓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이버전스가 진행되는 형태입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반등이 아니라 진짜 누군가가 시장을 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즉 매수 진입 시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아주 강한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풋프린트의 불균형과 CVD의 흐름을 함께 읽어내면 단순한 눈대중이 아니라 수급 기반의 근거 있는 진입 전략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점에서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꺾이는 징후를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자, 캔들 차트를 보면 가격은 이전 고점까지 다시 상승하였고 이때 풋프린트 차트를 보면요. 매수 공격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매수세가 강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CVD를 보니까요. 오히려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시장에서는 매수 주문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매수세를 누군가 조용히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올리는 척하면서 누군가는 그 자리에 물량을 던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풋프린트 차트를 보면 이전 고점을 돌파 후 해당 캔들의 고점에서 매도 불균형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고점 근처에서 매수세가 꺾이고 매도세가 반격하려는 존재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풋프린트 상의 매도 공격과 CVD의 하락 다이버전스 조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고점에서 흡수 시그널입니다. 이 과정을 확인하고 진입하면 반전 매도 타이밍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정가치 영역에서의 관전 가능성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볼륨 프로파일을 통해 공정가치가 형성된 영역을 찾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가격이 다시 그 공정가치 구간에 접근하게 되면 시장은 다시 한번 그 가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테스트하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그 구간 안에 볼륨 프로파일에 고거래량 노드, 즉 HVN이 있는지, 즉 예전에 진짜 활발하게 거래했던 거래가 그런 이루어졌던 가격대인지, 그리고 그 지점에서 풋프린트 차트를 봤을 때 매수나 매도 불균형이 나타나는지. 예를 들어서 가격이 고거래량 노드에 이런 지대에 도달했을 때 풋프린트에서 강한 매도 불균형이 뜬다면 예전에 많이 거래됐던 가격에서 시장이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반전의 가능성을 열어두게 됩니다. 네. 반대로 강한 매수 불균형이 나오거나 지속된다면 그 구간이 여전히 수용되고 있고 지지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죠. 결국 이 전략은 과거 시장의 기억, 즉 볼륨 프로파일과 현재 시장의 행동, 풋프린트의 불균형을 결합해서 반전 타이밍을 미리 포착하는 고급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도구들은 전문 트레이더가 캔들 뒤에 숨겨진 거래의 진짜 이야기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며 단순한 가격 분석보다 훨씬 정밀한 전략 수립이 가능하게 합니다. 네, 볼륨 프로파일은 구조적 지지 및 저항 구간 또는 유동성 집중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CVD는 중장기 매수 및 매도 흐름 파악 그리고 다이버전스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풋프린트 차트는 실시간 체결 흐름과 공격 그리고 흡수 또는 개시 패턴을 식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합은 단순한 가격 패턴 분석을 넘어서 수급 기반의 논리적 진입 및 청산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트레이딩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자, 다음 챕터에서는 오더 플로우 분석의 종합적인 장단점을 정리하여 전략적 활용의 한계와 그 가능성을 평가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더 플로우 분석의 장단점을 살펴봅시다. 오더 플로우 분석은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내부 거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정밀한 분석 기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도구가 그렇듯 오더 플로우 분석 역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전략적 활용을 위한 현실적 평가를 제공합니다. 자, 오더 플로우 분석이 실전 트레이딩에서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장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첫째, 거래 체결 기반의 신뢰성 높은 정보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가격 움직임이 아니라 실제 매수 및 매도 체결을 바탕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진짜 행동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확한 수급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네, 매수 및 매도의 세력 간의 힘의 균형, 그리고 흡수, 개시, 불균형 같은 세밀한 흐름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교하고 고급 전략의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제 세 번째도 봅시다. 지지와 저항에 대한 구조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볼륨 프로파일과 풋프린트를 통해 공정가치 영역, 그 다음에 고거래량 지대, 저거래량 지대 같은 이런 수치 기반의 지지 및 저항 레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는 막연한 감이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기존 기술적 분석 도구와도 자연스럽게 통합이 됩니다. 캔들 패턴, 이동 평균, 피보나치, 패턴 분석 등
우리가 익숙한 도구들과 결합해서 신뢰도 높은 다중 조건을 콤보에 대한 전략을 구성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시장 조작에 대한 대응력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시간 오더북의 허위 유동성이나 인위적인 체결 왜곡에 휘둘리지 않고 실제로 체결된 데이터, 즉 결과에 기반한 분석을 통해 진짜 거래 흐름을 따라갈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오더플로우 분석은 이런 표면적인 가격 움직임만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내부의 힘을 해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오더플로우 분석은 매우 강력한 분석 도구이지만 그만큼 명확하게 인지하고 넘어가야 할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학습 곡선이 매우 가파릅니다. 풋프린트, CVD, 볼륨 프로파일 같은 도구들은 구조 자체가 복잡하고 개념도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초보자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높은 영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 반응 속도를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낮은 타임 프레임, 분봉이나 틱 차트처럼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사용할 경우 순간적으로 이런 변하는 체결량을 빠르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분석자에게는 높은 집중력하고 그다음에 숙련된 그런 시선이 요구됩니다. 자, 세 번째는 도구 해석의 주관성이 존재합니다. 델타, 흡수, 개시, 불균형 같은 오더플로우의 핵심 개념들은 절대적인 수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맥락, 위치, 패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트레이더의 경우 오판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를 보면요. 접근 비용이 발생합니다. 정밀한 오더플로우 분석을 위해서는 시에라 차트나 다양한 이런 오더플로우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유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구독 비용과 학습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에 따라 적용 가능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더플로우 분석은 중앙 집중형 거래소 즉 CME처럼 공식적인 체결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장에서 가장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포렉스 시장처럼 이 OTC 즉 장외 거래 구조인 시장에서는 체결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분석 효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 집중형 CME 거래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외환 거래를 거래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오더플로우는 누구에게나 쉽고 편한 도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한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과 그 학습 계획을 세운다면 그 어떤 분석 도구들보다 시장 깊이와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더플로우 분석은 고급 트레이딩 전략의 핵심 도구이며 시장을 거래 중심으로 재해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복잡성과 해석 난이도, 실시간 반응 요구 등 현실적 제약도 분명히 존재하죠. 따라서 학습 초기에 오더플로우 도구를 무리하게 전부 사용하려고 하기보다는 한 가지 도구부터 시작해서 실전 적용을 반복하며 서서히 통합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전체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며 추가 학습 자원과 후속 강의에 대해서 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이제 오더플로우 트레이딩 입문 강의를 마무리하고 다음 교육에 대해서 안내 그리고 이벤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오더플로우 강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다루며 시장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함께 쌓아왔습니다. 먼저 시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경매 시장 이론을 기반으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움직이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실시간 주문 흐름 분석의 한계와 조작 방식, 예를 들어 스푸핑이나 아이스버그, 그 다음에 레이어링 등의 사례를 통해 돔과 오더북 데이터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학습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대안으로 풋프린트 차트, 볼륨 프로파일, CVD 같은 역사적 체결 기반의 분석 도구를 통해서 실제 수급의 흔적을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방법 또한 익혔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이 단독으로 사용될 때보다 서로 결합되었을 때 더 강력한 신호를 만들어낸다는 점도 실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더 플로우 분석의 장점과 한계점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정리했으며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단순히 가격의 등락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수급의 구조와 시장 참여자들의 의도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이는 향후 트레이딩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의 학습 지속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이번 강의를 통해 배운 내용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복습과 반복입니다. 본 강의의 주요 개념은 최소 3회 이상 반복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풋프린트 차트와 CVD 해석법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실전 차트에 직접 적용해 보면서 체득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차트 실습을 병행해 보세요. 실제 차트에서 볼륨 프로파일, 델타 구조, 불균형 구간 등을 한번 찾아보고 그 구간에서 흐름이 예상과 어떻게 일치하거나 어긋나는지 비교 분석해 보는 훈련이 시장 감각을 빠르게 길러줄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기록을 습관화하세요. 네, 매일의 오더 플로우 분석 내용을 매매일지로 정리를 하면서 나만의 기준과 해석 체계를 조금씩 구축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곧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만들어주는 토대가 됩니다. 네 번째는 실시간 대응 훈련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분봉 차트에서 풋프린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그 체결 흐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해석하는 훈련을 반복해 보세요. 이 과정이 익숙해지면 여러분은 단순한 기술 분석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의 심리를 읽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